여러분들한테 시각의 확장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달라는 거. 왜? 묵하시는 그 분들이 가장 좀 부러워하는 게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메이커 교육은 상호작용 플러스 성과물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억지로 뭐 메이커 교육을 하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나름대로 시대적 흐름 안에 저도 자연스럽게 개입이 되는 게 아닌가. 놀랍게도 플립 러닝도 시대적 흐름이 좀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닝에 사실은 약간 그 15년 일에 해보니까 지겨운 느낌이 좀 들 때 플립 러닝이 탁 등장을 해주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후배가 KBS 정창필 PD하고 그 친구인데 선배 플립 러닝 아냐고 안다. 한국에 안 맞아가 내가 덮어놨다 이랬더만 친구 그 PD가 한다고 형 한번 만나볼래요? 이러더라고. 그래가 만나봐가 방송에서 한번 밀어보면 될 것 같다. 그 전에 울산과기대 임진영처장이 번역을 해가 플립 클래스룸 이렇게 책도 내고 있는데 봤어요. 근데 안 맞아가 덮어놨는데 방송에 하니까 달라질 것 같다 싶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죠. 이게 시대적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 러닝으로 확 바꾸고 분위기 좀 반전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다가 메이커 교육은 교육을 하고 성과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게 하니까 그때부터 메이커 교육에 좀 더 꽂힌 거죠. 여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이래 좀 이게 흔한 말로 구라가 될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실체가 있냐 없냐 막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이 막 붐을 일으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파고 경험을 안 했으면 4차 산업혁명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부 IT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진 뭐 자기들끼리 제품을 그래 만들겠죠.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시합회가 확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 먹힐 거다 생각을 하게 됐죠. 전 국민이 애들이 알파고는 알게 되니까 이게 인공지능으로 바둑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적인 바둑 건물을 꺾어버리니까 우리 사회에 반향을 주기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남 이야기 됐을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데스트피 되고 이러면서부터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채질을 해요. 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막 이야기하는데 뻔뻔질해가 막 방송에 계속 떠드는데 먹히는 게 우리는 알파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인터넷 붐, IT 기술이 발전하는 거와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를 손에 잡고 만들어내는데 계기가 되면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그러는데 실제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부산교육청에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30개 학교를 3천만 원씩 들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기술실 있었잖아요. 그 목공하고 그죠? 기억나세요? 좀 오래되셨구나. 목공하는 거 선반 그 빠루 이런 거 한 기퉁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새롭게 살리겠다 이런 의미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산이 그런 면에서는 앞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KBS 거꾸로 교실의 마법도 부산에서 시작이 되고 이런 메이커 교육도 부산에 저 메이커
그 스튜디오라는 데도 가봤거든요. 부산의 그 그름한 점포동에 공부상가 골목에 이따마이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학교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2018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그 계기가 되고 로봇도 애들이 막 환장하잖아요. 그걸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이제 아두이노하고 접목시켜가 만드는 그런 게 내년부터 공식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수 설계 일원인도 그런 쪽에 맞게끔 또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적 변화에 맞게끔 교수 설계자들은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후에 달라지는 그 이러닝 분위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왜? 제가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스크림에서 그 고민하고 있죠, 그죠? 네. 그건가는 그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자, 메이커 교육은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안에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나만 딱 개념을 잡았습니다. 3D 프린터는 쌓아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런 거 옆에 제가 그저께 뽑았어요. 그 소녀상. 저거는 요즘에는 이게 신기부스라고 저런 3D 프린터 공유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 애들이 하도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소녀상 파일은 다 못 쓰게 못 올리게 다 삭제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네이버나 이런 데도 소녀상 검색 다 해보면 다 그 내려져 있어요. 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는 일본 놈들이 막 그 작업을 해가 신기버스에서 다 내렸고 우리나라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용케 하나 받아가 저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3D 프린트는 쌓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그거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깊이 있는 거 작동하는 방식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쌓아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 여기 있는 요거는 잘라내는 방식이라는 거. 이게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철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더라고요. 레이저 커터는 이제 뜯어내고 분해하고 잘라내는 그 마이너스 기호를 가지고 있다면 3D 프린터는 플러스 쌓아나가는 방식. 자, 그러면 우리 교수 설계할 때도 쌓아나가는 교육도 있을 거고, 그죠? 빼는 교육, 군살 빼는 교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상도 요가 이런 데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저도 요가를 한 10년을 다녀보면 고문을 하더라고, 고문. 자꾸 명상하라 이러니까 저는 명상하기 싫은데. 근데 하고 나면 또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더하는 거와 빼는 거. 요 정도로 우리 교수 설계에서 과연 더할 게 뭔가, 뺄 게 뭔가. 우리는 또 인지가부화라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많은 걸 집어넣으려면 사람들은, 특히 학습자들은 도망가버리고 피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설계할 때도 인지가부화가 안 걸리게끔 설계하는 것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 교육 장비가 던지는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자, 저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